다들 지금 한 20대 초반 정도 되셨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건강을 챙길 틈이 없어갖고 가톨릭 성모병원에 가갖고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정신이 약간 졸린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는 아무것도 못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혹시 제가 너무 배고픈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주제가 청년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갖고 굉장히 훌륭한 여러 사업하시는 선배들이나 다양한 선배들이 있을 텐데 아마 제가 그나마 더 청년에 가까워서 이 세션을 맡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 뭔지 잘 아시나요? 사이프가 추구하는 정신이죠? 네. 잘 아시나요? 네. 이제 배우려고 사이프에 오신 거죠? 네. 사실 안트러프러너십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제 생각에는 창업 정신 혹은 도전 정신? 사실 창업하고 탐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업가에게만 요구되는 어떠한 정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다 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다, 어떠한 커리어로 살아갈 거고 어떠한 패스로 살아갈 건지를 좀 요구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사실 영국 애들이 전 세계에 막 해적단이랑 막 탐험대를 보내갖고 전 세계를 막 뒤졌잖아요. 사실 약간은 좀 그런 정신이랑 되게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항상 되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되었던 것들을 해내는 그런 정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럼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당신은 누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크레비스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2002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 회사는 그냥 아주 평범한 동네 중국집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 나이일 것 같고요. 만 20살 때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아마 대학교 2학년 그 경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창업을 생각해 보시는 사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에 가면은 창업을 꿈꿔본 적이 있는가 하면 99%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항상 나머지 1%는 CEO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장인 CEO는 이미 창업을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정도로 사실 누구나 창업을 꿈꾸는데 사실 창업이라는 게 어떤 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도전을 꿈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솔직히 말해서 뭘 할지 몰랐어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경영학과를 나와갖고 실질적으로 제가 개발을 할 수가 뭐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으로 시작한 건 개발을 배웠습니다. 되게 멍청하죠. 그러니까 개발자를 채용하면 될 일인데 개발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포토샵 같은 것들도 한번 배워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우리 창업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만든 회사가 크레비스 파트너스라는 회사예요. 사실 그때 그냥 동네 중국집에 간 것도 동네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먹다가 야,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지배인 분한테 혹시 웹사이트 안 필요하세요? 라고 용기를 내서 물어봤는데 웹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좀 그 순간 되게 논의를 했어요. 내가 한 달 동안에 만약에 가회를 하면은 40만 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3명이니까 120만 원을 받고 거기다가 뭐 이익이 필요하니까 40만 원을 추가하고
혹시 모르니까 뭐 다시 말해서 2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200만 원이라고 이제 그렸는데 원래 그냥 동네 중국집 입장에서 20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업은 또 이렇게도 시작이 되는구나 해갖고 그때 만든 게 그 지금도 사실은 그 중국집 그 지배인 그 주인분 사장님들은 제가 무슨 사업 하시는지 전혀 모르시고요.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서 웹사이트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죠. 10년이 됐는데. 근데 이제 저를 처음으로 만들어준 클라이언트니까 사실 저는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럼 제가 고쳐드릴게요 하고서 조금씩 고치는 취미생활로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학장님이 계셨는데 마침 학부 때 지도교수가 좀 지정이 되긴 해요. 근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학부 때 사실 지도교수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학장실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학장님을 꼭 뵈야겠다 했더니 그 앞에 계신 비서분께서 무슨 일로 그러느냐 했더니 학교 웹사이트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학장님을 딱 뵀는데 학장님이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이거 되게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얼마면 되는데 또 해갖고 이제 이런 우리가 그때 200만 원을 했으니까 회사 성장하려면 200만 원으로 안 되더라고요. 200만 원 할 게 없어갖고 한 800만 원짜리를 불러보자.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보자 해갖고 800만 원이요 그랬더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데? 그러면서 너무 쉬운데 세상이 생각보다 쉽구나. 그래갖고 야 이렇게 3배씩 늘면 다음에 2,400만 원? 그러면서 이제 막 3배씩 늘려가면은 나중에 막 20억짜리도 하겠구나 이러면서 막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단과대학의 웹사이트를 외부에 맡긴다는 인식이 많지 않았어요. 약 2002년 전에는. 그때는 학교의 웹사이트 되게 후지던 시절이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학교에서도 그 정도 투자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드디어 다른 학교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갖고 그때 거기 가갖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좀 미안하니까 거기 얼마면 돼 그래갖고 진짜 3배를 불러봤어요. 2,400만 원이요 그랬더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야 이거 인생이 정말 쉽구나 이러면서 야 우리 이제 벌써 이렇게 3배 속도에 크인 거야. 그러고서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갔고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사실 그 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사실 지금은 조금 더 큰 회사를 만들었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국내외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랑 비슷하게 창업했던 후배들을 인큐베이션 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창업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은 생각보다 그 기회가 가까운 데서 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사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고요. 뭐 그렇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꾸던 꿈은 신부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부가 돼갖고 사실 신부님 이제 성당에 놀러 가면 신부님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신부님이 결혼 안 하는지 잘 몰랐고 수많은 제약이 있는지 잘 몰랐겠죠. 그냥 신부님 되게 인자하고 행복하니까 나 신부님 돼야지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전후로 해갖고 조금 사회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막 말도 안 되지만 중학생인데 막 전태일 평전 부모님 그 책장에 꽂혀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되게 불공평한 게 많구나 그런 것들도 느끼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저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와, 왜?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은 생각이고, 너가 꼭 하고 싶으면 그걸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네, 사람들 행복해주고 싶다라고 제가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을 행복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부님이 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리더들이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살아보시니까 경영자가 되면은 신부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집을 사주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경영자라는 게 뭐 당시에 이제 95년 정도니까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 막 뭐 바닥을 기어다니신 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95년도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빌 게이츠 짱, 나머지는 다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미국도 이제 95년부터 닷컴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꿈꿨죠. 빌 게이츠를 꿈꿨었고 경영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비로소 경영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업이라는 단어를 좀 접하게 됐고 그 시점부터 조금씩 그 경영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책들 뭐 정주영 씨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여러분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경영이라는 게 진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경영의 어두운 면을 사실 몰랐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초등학생들도 잘 모를 텐데 뭐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라든가 혹은 뭐 독점, 과점의 폐해라든가 이런 걸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사업이라는 걸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제가 노트 정리한 거를 쫙 정리해서 제보내갖고 친구들한테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꼭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는 그 작년도 시험지 돌잖아요. 작년도 시험지 그 학교 내에서 작년도 시험지 막 돌고 있으면은 일단 저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랑 다 친했기 때문에 각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한테 시험지를 항상 잘 챙겨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한 작년 시험지 몇 과목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학교 앞 그 복사집에 맡겨놔요. 그러면은 전교생 애들이 한 100명씩 그걸 다 사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짜로 한 부 받고 뭐 그런 비즈니스들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조립해갖고 파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고등학교 때 해봤고요. 그때 델 컴퓨터가 되게 인기였거든요. 지금의 델은 좀 약간 올드한 이미지지만 그때 델은 진짜 혁신적인 이 조립해갖고 파는 게 가능한 건가 해갖고 델 컴퓨터 6대 이렇게 했고 그 중에 2대가 뭐 한 2개월 정도 안에 터졌어요. 그래갖고 야 조립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이런 것도 잘 신경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 경영학과를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재무나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갖고 어머니한테 제가 그동안 쌓은 적금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어머니들이라면 공부나 해 이러실 텐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미성년자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매일 매수 주문 및 매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덕분에 이제 약간씩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그때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봐도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배운 거죠. 그 배웠는데 그 100만 원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 10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그때 되게 운이 좋았죠. 막 닷컴 버블이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 저는 그 경영학과나 이런 뭐 IT 창업에 관심이 많아갖고 무슨 잡지들 있잖아요. 뭐 PC 사랑 뭐 이런 잡지들을 많이 보는데 걔네들 중에 일부가 되게 유명한 부품들 제가 좋아하는 부품들이 막 나올 때
그런 회사가 막 상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꼭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막 이래갖고 그때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그런 돈을 받았었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은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서도 원래 경영학과에 가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잖아요. 경영학과 갔으니까 이제 경영을 하자 그러면서 꽤 빠른 시일 내에 뭘 할지 모르는데 일단 회사를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회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할지를 결정하는 되게 무모한 짓을 한 건데요. 근데 그때 혹시 여기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손을 항상 용기 있게 드셔야 돼요. 없나요? 네. 있나요? 네. 한 분. 네. 다들 책 좀, 네. 책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투그레이의 책을 보면은 사람을 먼저 보고 어떠한 아이템을 선택해도 된다는 되게 명쾌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경영서적을 보고서 감동을 받는 거는 흔치 않은데요. 제가 그날 그 문구를 보고서 거의 한 4~5시간 울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템이 없으면 못할 거라 생각해갖고 나 이제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책을 보고서 사람을 먼저 모으면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구나를 그때 사실은 깨달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요. 워낙 뭐 만 20살짜리니까 막 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막 그 책이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젖은 채로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책이라고 하죠, 제가.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아까 제가 도입할 때 말씀드린 중국집 웹사이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신나게 200만원, 800만원, 2,400만원, 그 다음 게 1억 2천까지 갔어요. 우리를 상대하는 그쪽 어떤 어른들도 우리가 사업을 처음 한다는 걸 몰랐고요. 되게 쪽팔리지만 우리도 얘기를 안 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랑 딱 회의를 하자마자 저를 딱 보시더니 군대는 갔다 왔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걸 아셨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1억 2천까지 해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 이제 그래갖고 군대를 제가 좀 더 먼저 갔고요. 다른 멤버들이 이제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순차적으로 군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병특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계속 어쨌든 한 1억 정도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해보자. 채용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잖아요. 팀이 안 돌아가요. 당연한 건데 저는 막 군대에 있어도 계획이 세워지면 돌아가겠지 했는데 이게 좋은 리더들이 뭐 당시 좋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리더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경영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그 돈들이 급격히 막 줄어들어요. 저희가 막 처음엔 사람 수가 부족해서 이게 안 되나 그래갖고 막 8명, 10명까지 막 채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도 버틸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제대할 쯤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 남아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제대할 때쯤에 저는 창업을 선배들이랑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 또래들이랑 대화를 하지 않고,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이랑 비슷하게 창업을 했는데, 형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저한테 오더니, 형이 취업은 해야겠고, 이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너도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되게 눈물이 글썽이는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저는 그때 이제 말년 병장휴가였는데요. 타령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건 뭐 여자친구 때문에 타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창업 동료가 떠난다는 건 타령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형들이 그래서 좀 좋은 컨설팅 펌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죄책감도 들었겠죠. 아무래도 후배한테 회사를 그냥 던지고 가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형 중에 한 명은
사법시험을 1년 반 만에 붙어갖고 지금 저희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서 무료로 법무법인의 피가 없는 무료 상담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 고통을. 네, 근데 이게 다 지나고 보면 좋게 보이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눈물의 도가니였고요. 그래서 그때 형들이 마지막 형이 딱 나가는 날 제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이제 곧 병장을 제대하는 애고 2년 동안 한 게 없는데 아, 형들이 떠나는구나. 그리고 형들이 다들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랬으니까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알게 되겠지. 그래갖고 저희 사무실에서 경복궁까지 한 3, 4시간 울면서 정말 뭐 경복궁 가려는 건 아니었고요. 울면서 그래서 걷다 보니까 경복궁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굉장히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도 내 후배들이 있을 텐데 이제 내 후배들한테 그 나이가 돼서 너도 형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때 어쨌든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너도 내 나이까지는 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를 결정을 하자.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는 적어도 내가 형들 나이가 됐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한번 끝까지 해보자 라는 결정을 했어요. 사실 그 결정이 지금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좀 더 굉장히 큰 컨피던스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정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지 말자도 그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영을 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약간 저는 좀 다른 사업하시는 분이랑 트랙이 달라요. 약간 사고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신부라는 직업을 꿈꾸다가 일로 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그래갖고 창업하는 되게 무모한 로직을 머릿속에 넣은 거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가 더 구해보자. 혹시 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더 취업에는 유리한 학교니까 내가 한 번 덜 취업하면 한 명 더 취업하겠지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런 믿음. 사실 근데 그 믿음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먹고서 이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팀을 셋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팀을 데리고서 아주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죠. 2006년에 여러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을 생각해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나 다 커가는 기업들을 보면 팀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왜냐면 그 단계에 따라서 사실 어떤 탑 매니지먼트들이 필요한지가 좀 달라요. 사실 뭐 이베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베이의 파운더 2명은 이베이 직원이 30명일 때 물러났죠. 그리고 이베이의 지금 전 CEO인 맷 히트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CEO가 그 30명일 때 와갖고 그거를 전 세계로 키워내는 CEO가 됐죠. 그러니까 각 어떤 스테이지마다 굉장히 각자의 역할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사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느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네 팀이 언젠간 바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많이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된다. 다만 뭐 내쫓는 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나 실력이나 여러 가지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안 그럴 텐데 아니면은 나는 차이가 안 날 텐데 할 텐데요. 실력의 차이가 사람마다 사실 생각보다 현격히 나요. 그게 뭐 소셜 커머스 사이트 보면은 작년에 500개까지 창업했잖아요. 500개, 600개까지 창업했는데 결국에 남은 거는 지금 4개 정도가 메인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여러 가지 선택이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 패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열려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는
학교를 다니면서 사업을 했어요.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다녔냐 그러면 한 3과목을 듣는 거죠. 3과목을 듣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창업자 3명이 돌아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아무도 없어도 안 되니까 그 시간도 다 맞춰갖고 스케줄을 짜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이없는 과목들을 듣기도 하고요. 정말 이상한 과목들을 좀 듣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학교 성적이 좋으면 꼭 회사 성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학점이 딱 좋게 나와서 A뿔 막 이렇게 나오면 회사가 한번 망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C가 나왔다, C 막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오, 회사 한번 성장했는데, 그 사이클을 거의 3년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다음에 창업하면 졸업하고 해야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게 너무 힘든 절차였고, 사실 휴학도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결국 중간에 듣다가 이 상태면 정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갖고 휴학도 3번 하고, 휴학도 돌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좀 더 CEO니까 제가 한번 2번 정도 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창업했던 친구들이 2008년 1학기에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2월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지금 저 녹화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가 만난 클라이언트들한테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뭐 졸업했다고도 안 했지만.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갖고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템을 생각하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즐겁게 하는 철학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거나 뭘 할 때 앙트러프너로서 살려면요, 세상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세상의 편에 서 갖고 세상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학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겠다 했을 때 학장님 네가 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창업 과목도 없고 창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어떤 인큐베이션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학장님이 네 말이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창업에 대한 과목이나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다면 창업의 기회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갖고 설득이 된 게 그 800만 원짜리 웹사이트였어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하고서 이제 약간 웃긴 에피소드인데 800만 원은 수주했다 막 이러고서 막 신나게 집에 가갖고 다음에 이제 행정실에 들려갖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받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서 가니까 선생님이 딱 놀라면서 이런 계약서 몸에서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제가 너무 어리고 그래도 되게 예의가 바랐기 때문에 저랑 같이 몇 시간 동안 그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도 얘가 왜 또 그러냐면 제가 또 설명을 드렸겠죠.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계약서는 이런 거고 이 문구는 이런 의미다 이러면서 써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다 쓰신 다음에 저한테 근데 혹시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 거면 800만 원을 돈으로 받지 말고 장학금으로 받으면 어떠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장학금으로 받는 거가 학교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매출로 받아야 되고 제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장학금을 받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깜빡하면 시험에 걸려들 뻔했어요. 얘가 장학금 받으려고 이러나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줬죠.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나가서 이제 경험을 하고 경영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사소한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쉽게 가는 게 생각보다는 항상 느리게 가는 거더라고요. 쉽게 가려고 노력해봤자 뭐 상호간에 쉽게 가려고 노력해봤자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른들의 제의라든가 아니면 쉬운 선택들을 좀 덜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의 편에 서는 거는 되게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결정했다면 취업을 포기하는 선택이죠. 네. 그만큼 되게 의미가 큰 거기 때문에 창업을 선택했는데 취업도 할래 혹은 창업의 커리어로 취업할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본인의 삶이나 세상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결심했으면은 내가 세상에 숨겨져 있는 미지의 세계를 한번 개척해 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세상을 좀 더 놀래줘야지 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를 잘할 것이에요. 인사 잘하는 거는 다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표현하는 걸 쑥스러워해갖고 인사를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사실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어느 건물을 가도 거기서 일하시는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 아주머니한테도 인사를 하라고 저한테 교육을 시켜주셨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한 큰 의미를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되게 쪽팔린다? 부끄럽다? 모르는데 내 인사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엄마 뒤에 숨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대학교에 1학년에 갔는데 그게 습관화돼 있으니까 1학년에 딱 들어가서 학교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냥 경비하시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 가서 공부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제 자리에 오셔서 음료수를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밖에 복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셔서 제가 그때 1학년 때는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셔갖고 나도 자네 같은 딸이 있네.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있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다가 이분도 가족이 있고 딸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인사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건물들에 갈 때마다 다 인사를 해야 되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이 그 건물을 들어갈 때 너가 분명히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하러 갈 확률이 높을 텐데 그러면은 그 건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행복하고 너를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건물에 들어갈 때 인사하는 게 좋고 그걸 통해서 너가 더 많이 당당해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네 건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러면서 내 건물 되려면 인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갑자기 나중에 중요해갖고 비굴해져서 인사하고 그런 거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되게 잘하는 것들은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인식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저한테 그러면 너는 선배님은 맨날 인사만 하세요. 뭐 그렇진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속한 건물이나 이런 곳은 항상 인사를 하고요. 그 덕분에 저희 회사가 입주되어 있는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를 되게 잘 챙겨주시죠. 왜냐하면 저희 회사 사원들이 다 인사를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사를 잘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을 잘 못 배웠는데 그래서 그럼 잘 듣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친한 코파운더 레벨에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었거나 소통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차피 회사가 망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들도 부부싸움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럼 관찰을 해보세요. 잘 듣고 있나? 잘 안 듣고 있어요.
그 내용은 생각보다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뭐 여보 내가 이 옷을 입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갑자기 확 번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듣는다는 표현은 사실 더 해석을 크게 하면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뭐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지금 저랑 이런 만남을 가지시는 것들도 어쩌면은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공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도 않은 나이고요. 저는 제가 딱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면은 내 삶에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사실 뭐 그 전에 어떻게 물론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2002년에 창업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니까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여러분 뭐 하나를 10년 동안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10년이 금방 가요. 그리고 제가 마음먹은 50세까지가 겨우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 10년 사이클이. 그걸 딱 알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그냥 후배들한테 그냥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단어를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10년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됐고 그 사이에 회사가 좀 커졌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2번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살았던 이유가 찾았던 이유가 있구나.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기가 다 통일해놨더니 갑자기 허무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선택하실 때 그런 것들까지도 잘 고려해갖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님 말씀을 특히 잘 들을 것이라고 써놓은 건데요. 이제 부모님 말씀을 무조건 추종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요즘은 뭐 대학에서도 학부모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부모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사실 부모가 대학에 터치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대학에서도 학부모들을 많이 초빙하고 그러는데, 좀 뭐 과도한 면도 있고 뭐 아니면은 더 정상적인 면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을 20년간 관찰해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대하는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되게 그걸 듣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누구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간에 20년간 봐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선배도 나한테 뭐 제 사업 계획서를 막 갖고 와갖고 저한테 이걸 리뷰해 주세요 그래도 사업 계획서를만 봤지 얘가 어떤 애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되게 잘 듣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되 선택을 본인이 잘 해야겠죠. 부모님한테 항상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부모님의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고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요. 많은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부모님 말은 잘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을 되게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이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 안 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거든요. 제가 지금 크레비스 파트너스 말고 다른 굉장히 큰 교육 대기업의 계열사의 임원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면요. 부모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성적이 오르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성적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부모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정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되게 촌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표현을 안 하거나 이럴 텐데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설득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스티브 잡스를 설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나를 되게 잘 아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도 설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내려놓을 것인데요. 여기 뭐 다 그래도 나름 자신감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은 그거랑 별로 큰 상관계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제 학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 두세 명밖에 안 되고요. 그 두세 명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나 학벌 이런 거는 생각보다 덜 중요해요. 사업이라는 필드에서는. 그런데 그걸 되게 고집하고 싶죠. 왜냐면 다른 게 없어서. 사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이미 다른 게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처럼 중퇴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아마 하버드를 중퇴한다는 건 대단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주크버그를 보면서 걔도 중퇴했는데 이러지만 제 생각에는 그 빌 게이츠가 살던 시대는 훨씬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중퇴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업이나 필드나 혹은 이런 창업이나 필드 오면은 거의 한 달 만에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너지고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확신이라든가 과도한 자신감 갖지 말고 내가 그래도 이 업으로서 하나라도 기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내려놓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카이스트 전산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얘는 컴퓨터 개발 엄청 잘할 거야 딱 했는데 걔도 이제 학부 졸업한 혹은 1학년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퍼셉션을 빨리 갖는 거죠. 그런 것들을 되게 크게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몇천 년 동안 그 선조들이 얘기해왔던 방식인데 사실 우리는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제가 책은 그 선조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걸 안 듣고 나는 모든 걸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되게 겸손하지 못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꾸준히 공부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제가 2002년에 창업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2001년 정도에서 했던 일들은 지금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이제 세리라고 해서 세리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되게 운이 좋게 보고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세리 보고서 한 300개를 다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서 읽었어요. 90년대부터 어떻게 지금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지를.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사업 계획을 2년간 쓰기 위해서 책을 엄청 많이 읽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거랑 그 다음에 월간 조선이란 신동아에서 CEO 인터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은 유료화가 돼갖고 아마 돈을 내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월간 조선이나 월간 조선이나 신동아가 좀 구구 특채가 있다 이런 걸 좀 제외하시고요. 거기에 가시면은 CEO 인터뷰를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씩 해줄 때가 있거든요. 거의 매달 있어요. CEO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한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다 읽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재벌의 2세 아니니까 재벌 2세는 아버지랑 할아버지한테 맨날 들을 텐데 내가 다른 방식으로 들어야겠다 생각해갖고 그 방식을 택한 거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안트로프러너가 꼭 기업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듣는 방식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면은 사업하는 이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랑 얘기하면은 야 이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춘추 전국시대 때 했던 행동이잖아 이러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30년밖에 안 된 되게 짧은 시간인데요. 그게 무려 기원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논어, 뭐 공자, 맹자 이런 애들이 등장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왜 싸우고 그리고 왜 죽이고 막 이런 것들 막 다 정리해 주잖아요. 막 거기에 법치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걸 이제 통일하는 사람이 아마 진시황이죠. 그 춘추전국시대를 춘추전국시대 한나라인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근데 그 춘추전국시대 그 30년의 그 인류가 쌓은 지식이 계속 패턴에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아시면 사람들을 다루고 사람들을 리드할 때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할까가 아니라 인간이 사실은 저런 본성들을 타고났구나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교 서적들 뭐 코란까지는 권하기 되게 쉽지 않겠지만요. 성경책이라든가 불경 혹은 코란 같은 것도 저도 아직 코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읽어보기를 되게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10억 명 정도가 믿는 게 이제 기독교고 한 4, 5억 명 믿는 게 불교고 막 이럴 텐데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책을 10억 명이 동시에 보고 있다면 그건 되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뭐 불경을 보고 있다면 사실 논어, 맹자 이런 것들도 중국 애들이 만약에 한꺼번에 봐준다면 15억 명 정도가 봐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논어, 맹자는 중국이 문화혁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많이 없어진 것이 분명히 옛날에 중국에 1억 명 정도에서 공부 잘하거나 뭐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걸 사서삼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과 기술의 연결점에서의 어떠한 컨텐츠를 흡수할 거냐에 대한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방식은 안 알려주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리버럴 아트랑 테크놀로지 어떻게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안 알려주시는데 제 그냥 경험상으로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끝판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CEO의 철학과 CEO의 철학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의 아이폰이 있고 뭐 삼성 갤럭시 S가 있다면은 결국에 각 사에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철학의 싸움이거든요. 그 철학적인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창업을 하시게 돼도 그 철학이 잘 유지되어 있으면은 조금 어려운 환경들도 더 많이 극복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하고 못 만났었고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큰아버지가 되게 큰 회사의 그룹의 뭐 임원이었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걸 몰랐거든요. 어려갖고. 그래서 사실 만나는 걸 잘 몰랐고 그래서 그냥 책을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 제가 많이 배우는 통로는 만남이에요. 일단 근데 책을 많이 보셔야지 특정한 레벨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훨씬 넓은 소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컨텐츠.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서로 이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CEO들이 만나면은 맨날 뭐 숫자 갖고서 싸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희망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FTA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걸까? 이런 얘기들 다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업에는 FTA가 안 필요한데 사실 지금 FTA 같은 거 논란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앱스토어가 이미 FTA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FTA가 안 필요하거든요. 이미 되게 많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스파링 파트너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현재 여러분 바로 양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더 좋은 스파링 파트너를 찾아서 나가보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굉장히 훌륭한 선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해 가면은 반드시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하면 좋은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하기인데요. 여러 가지 논리력이라든가 이해력, 표현력들은 훈련으로 되는데요. 상상하기는 다들 훈련이 안 돼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한테 어떻게 하다가 아이폰을 만들게 됐어요 물어봤을 때 그냥 생각이 나서라고 그 이상으로밖에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항상 다들 상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상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그거를 특정한 시간 단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4시간, 8시간, 12시간 그리고 진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은 24시간?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 몸은 밥을 피드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 머리는 그걸 계속 상상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 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루 만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24시간씩 상상한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니까요. 그거를 제 생각에 많이 연습을 해갖고 이 상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 가지 이슈에 몰입해서 그거의 답을 해결하는 그거를 제가 상상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 가지 이슈에 몰입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한 4시간까지만 끌어올리면은 굉장히 훌륭한 매니저 이상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을 하면은 매일매일 의사결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 이사나 매니저나 이런 직급마다 문제 해결 시간을 주는데요. 우선은 사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동안 해서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린다고 손들기, 괜히 질질 끌어갖고 문제가 커지지 않게. 그리고 팀장 하루에 4시간씩 고민해갖고 만약에 안 된다고 손들기. 그리고 이사 2시간, 부사장 1시간, CEO 30분. CEO가 30분 동안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빨리 손들어갖고 야 이거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좋은 조직이 나와요. 안 그러면은 각자 막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 이런 패턴 되게 많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해본 거죠 이미.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걸 갖고서 막 혼자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도 항상 잘 생각하셔갖고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다행히 전원이 거의 다 끝났네요. 네, 다들 피곤하실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안 쓴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각자 갖는 방향에 따라 너무 다르고요. 제가 1조 정도 버신 분들을 친하게 그래도 꽤 많이 보신 한 2-3분이 계세요. 1조면 엄청난 큰 돈이죠.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러면 그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행복이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매일 컵라면 먹으면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반대로 매일 하얏트 먹으면 행복하겠네요. 잘못된 예시. 네, 잘못된 예시고 별로 불행하진 않겠는데 어쨌든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에 너무 집착해갖고 창업하지 마세요. 네, 불행해져요. 그런다고 해서 창업이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와 나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사업을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한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년, 3번 하면 끝이에요. 네, 좀 노화 방지 기술이 발달돼갖고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렇게 막 120살까지 사는 거는 좀 멀리 남아있겠죠? 그래갖고 10년을 생각을 하고서 지금 오늘부터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제가 선택한 건 저는 항상 정주영 씨랑 제 스텝을 비교를 해요. 정주영 씨가 여기선 정주영 씨라고 부를게요. 원래 평소에 정주영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요. 정주영 씨가 사업을 하신 패턴을 보시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이제 속팔아서 오잖아요.
집에 있는 소파라서 온 다음에 처음에 하는 게 쌀 배달이에요. 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쌀 배달을 거의 몇 년 해요. 몇 년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쌀집 주인이 이제 알아봐갖고 너가 이제 관리도 해라. 그게 제 생각에 거의 7, 8년 동안 쌀 배달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뭐 그런 쌀집을 운영하시는 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을 하죠. 그 당시에 자동차 정비는 조금 하이테크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엄청난 하이테크는 아니니까 정비소를 운영하는데,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는 시기가 한 30살 정도예요. 만 29살에서 만 30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서 충분히 쌀 배달만 잘해도 본격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사람이 50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률이 낮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그분은 5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한 7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내가 되게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큰 일을 해도 그 일은 곧 금방 작아지거든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웹사이트를 할 때, 나 이제 웹사이트로 평생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프로젝트가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들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사업 플러스 좋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좋은 사람 플러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쁜 사람 플러스 좋은 사업은 하지 마시고요. 별로 그렇게 오래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창업하거나 이런 거 많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뭐 5년 안에 100억 버신 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까부셔도 돼요. 제가 10년을 보니까요, 100억 번 형이 다시 0원으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까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100억 번 다음에 바로 건물 사고 이제 월세 받는 모드로 전환되는 건데, 30살쯤에 월세 받는 모드로 전환되면 행복할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복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정리를 제 관점에서 좀 더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막 논리적으로나 혹은 설득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제가 옛날에 창업했던 것만큼 많은 어려움과 혹은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뭘 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편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다음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죠. 어디선가. 그때는 다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선택을 좀 더 당당하게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 돼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제가 저희 사업한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행복해서 앞으로가 걱정이다. 나는 사실 이 정도 만족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후배들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농담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애들 아직 안 행복하니까. 근데 행복이라는 게 자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조금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고, 나중에 제가 좀 더 어른이 됐을 때 저희 회사가 어떤 철학으로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더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